소금 장수와 여인의 곡소리. 옛날에 젊은 소금 장수가 있었어요. 하루는 소금을 짊어지고 팔러 다니다 보니 산중에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이미 날은 어둑어둑해져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아이고, 아이고. 그 울음소리는 몹시 애절하여 소금 장수의 심금을 울렸어요. 이미 날이 어두웠는데 웬 여인의 곡소리가 저리도 슬플까?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다음날 다시 산중으로 올라와 보니 똑같은 울음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구나. 소금 장수는 한번 그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자고 생각한 뒤 걸음을 옮겼어요. 소금 사려! 소금 팝니다! 한 걸음씩 옮기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집 앞에 이르자 30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인이 안에서 나왔어요. 여기 소금 좀 주세요. 마침 소금이 떨어져서 읍내에 가려고 했는데 잘 되었네요. 소금 장수는 젊은 여인에게 소금 한 대를 팔고 말을 걸었어요. 저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는데 혹시 이 집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네, 실은 제 남편이 그만. 아, 그랬군요. 그런데 어제도 울음소리가 들리던데 왜 장사를 지내지 않고 공만 하고 계십니까? 누추하지만 우선 안으로 드시지요. 여인은 소금 장수가 지낼 방으로 안내한 뒤 밥상을 차려주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식사를 마치고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만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지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으니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남편은 썩은 새끼로 여물해서 관에 놓지 말고 그냥 맨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장사를 지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세상을 등졌어도 빨리 장사를 지낼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셨군요. 장사 지내는 것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염은 3배로 해야 하는데 썩은 새끼줄을 사용하라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주인 양반의 유언이 그러하니 어찌하겠습니까? 소금 장수는 여인의 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썩은 새끼로 여물한 뒤 시신을 지게에 지고서 여인을 따라 나섰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산중을 뒤덮고 있어서 앞을 분간하기도 힘들었어요. 여인은 얼마쯤 가다가 멈추어 서서 말했죠. 이곳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남편을 묻지요. 소금 장수는 지게에서 시신을 내려놓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어두웠기 때문에 대충 바닥이 고른 곳에 삽을 찔렀죠. 그런데 소금 장수는 사방이 캄캄해서 구덩이를 파는 그곳의 옆이 정길 낭떠러지인 줄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구덩이를 다 파자 여인이 소금 장수에게 말했어요. 손님께서는 제 남편의 다리를 잡아주시지요. 소금 장수가 시체의 다리를 들고 막 구덩이에 넣으려는데 갑자기 시신이 움찔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신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소금 장수가 놀라서
여인에게 말하는 순간 아닌 게 아니라 시신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썩은 새끼줄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시신은 소금 장수를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와! 미처 손을 쓸 수도 없이 소금 장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벼랑 밑으로 떨어졌어요. 여인의 남편은 몸에 감겨있던 나머지 새끼줄을 툭툭 털어내며 크게 웃어 젖혔어요. 여인도 남편을 따라 손뼉을 치며 좋아했죠. 저런 미련한 장사치 같으니 썩은 새끼줄로 염을 하라는 말을 믿다니 정말 어리석은 친구군. 그러게 말이에요. 여인과 남편은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연방 웃으며 좋아했어요. 어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남편이 여인에게 말했어요. 그래요. 빨리 가서 저 얼간이의 전대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봐야겠어요. 아휴, 정말 궁금해 죽겠네. 알고 보니 이들 부부는 산중에 들어온 장사꾼들을 유인해 생명을 빼앗고 금품을 털어온 강도들이었어요. 한편 벼랑으로 떨어진 소금 장수는 요행이 나뭇가지에 걸려 구사일생으로 목숨만은 구했어요. 이 연놈들이 금품을 빼앗는 것으로도 모자라 생사람을 잡아 죽이는구나. 오냐,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을 살려두나 봐라. 화가 치민 소금 장수는 복수를 하기 위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다시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부부는 소금 장수가 묵던 방에서 그의 물건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주인장 계시오. 날이 밝을 때까지만 묵고 가게 좀 해주시오. 여인이 쪼르르 나왔어요. 하지만 여자는 그가 소금 장수인지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부부는 바쁘게 움직여 방을 비워주었어요. 오늘은 아주 운이 좋은 날이군. 두 놈씩이나 걸려들었으니 말이야. 소금 장수가 다시 방에 들어가 눕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또 여인의 곡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는 아까처럼 여인을 불러내 가닥을 물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남편이 급사를 하고 말았지 뭡니까? 그러면서 좀 전과 같은 수법으로 남편의 장사를 치러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나 소금 장수는 이번만큼은 썩은 새끼줄 대신 미리 구해온 튼튼한 새끼줄로 남편을 꽁꽁 묶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여인은 소금 장수를 이끌고 낭떠러지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소금 장수가 땅을 다 파니 여인은 같은 수법으로 시신의 다리를 잡으라고 말했죠. 그가 시신의 다리를 잡는 순간 남편이 몸을 움찔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시신이 움직이다니? 이럴 수가! 이건 분명 귀신이 장난을 치는 것이오.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면서 소금 장수는 시신을 세게 밀어버렸어요. 순간 남편은 새끼줄에 꽁꽁 묶인 채 벼랑 아래로 떨어져 버렸죠. 어머, 이러면 안 되는데? 여인은 깜짝 놀라 낭떠러지로 달려갔어요. 위험해요. 이리 오시오. 그곳은 낭떠러지란 말이오. 소금 장수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인은 발을 헛디뎌 그녀 역시 비명을 지르며 벼랑 아래로 떨어졌어요. 소금 장수는 눈을 감고 나직하게 읊조렸어요.
두 사람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모두 당신들의 운명이려니 생각하시오. 그 후 다시는 산중에서 여인의 곡소리가 들리지 않았답니다.